한국의 수도 서울, 일본의 수도 도쿄. 타국에 비해 여행 난이도가 낮아서 심리적 거리도 상당히 가깝고 서로 자매도시를 맺어 적극적으로 문화를 교류하고 있는 사이입니다. 기후나 교통도 대체로 비슷한 편이라고 할 수 있고 둘 다 2천만이 넘는 인구를 끌어안은 거대한 수도권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생활상도 비슷한데요. 때문에 서울이나 도쿄의 지역을 두고 이해를 돕기 위해 여기는 도쿄의 홍대다, 도쿄의 성수동이다 라고 비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몇 번 쏠쏠하게 써먹은 적 있듯이 말이죠. 하지만 모든 것이 똑같을 수는 당연히 없겠죠. 서울과 도쿄의 지형은 정말 판이하게 다릅니다. 특히 그에 따른 도심과 부도심의 형성 과정 역시 상당히 다르기 때문에 각 지역을 서울의 어디다 라고 정확히 빗대어 설명하기에는 정말 많은 어려움이 따르는데요. 원래는 이전에 다룬 도쿄의 압구정 현대아파트에 대한 이야기를 더 자세히 해보려 했는데요. 이걸 너무 딥하게 다루기보다 그간의 댓글을 따르면 여행을 좋아하시는 우리 구독자분들께선 이쪽을 좀 더 재미있어 하실 것 같다는 생각에 한번 엮어서 풀어보려 합니다. 이런 게 유튜버죠 뭐. 우선 완벽한 비유가 결단코 아님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이 가장 크게는 한강을 기준으로 강남과 강북으로 나눌 수 있듯 도쿄에서 이를 그나마 비슷하고 알기 쉽게 둘로 나누는 방법이 있습니다. 출처는 도쿄 토박이인 회사 아저씨들과의 대화 기준입니다. 도쿄에는 서울의 2호선에 해당하는 순환선 JR 야마노테선이 있는데요. 그리고 야마노테선은 또 하나의 JR 라인 추호선을 기준으로 반으로 가를 수 있습니다. 이 추호선을 한강이라고 상정하고 대충 그 경계의 위쪽이 강북 그리고 아래쪽이 강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부야구나 미나토구, 시나가와구 등 우리가 아는 도쿄의 상급지는 대부분 이 아래쪽과 가까이 붙어있죠. 물론 개중에는 이전에 화장실 편에서 보여드린 쇼토를 비롯 대저택들이 많은 세이조나 데넨조우처럼 예외도 존재합니다. 서울로 치면 성북동이나 평창동처럼 말이죠.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요 반쪽 고리와 얼마나 가까이 붙어있냐가 오늘날 도쿄 상급지의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쿄의 중심 23구 주거지역 평균 지가 랭킹을 봐도 여기를 중심으로 순위가 형성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전 구역이 고리 안쪽에 아예 들어가 있으며 한강뷰 대신 도쿄타워 뷰를 시원하게 조망할 수 있는 치요다구와 미나토구를 필두로 상당 지역이 이 고리와 붙어있는 시부야구와 추오구, 그 다음으로는 적당히 발을 걸치고 있는 분쿄구, 메구로구, 다이토구, 시나가와구, 신주쿠구로 이어지고요. 그 다음이 이제 야마노테선 라인이긴 하지만 아래쪽 고리와 아예 접하지 못한 도시마구 순으로 귀신같이 이어지죠. 그래서일까요? 여담으로 이케부쿠로는 도내의 부도심 중에서 묘하게 가장 취급이 좋지 못한 곳이기도 합니다. 이케부쿠로부터는 사이타마현이라는 우스갯소리마저 있었을 정도죠. 아무튼 이 통계 표본이나 집계 방식에 따라 조금씩 엎치락 뒤치락 하긴 하지만 평균적으로 미나토, 치오다, 추오 또는 시부야가 탑3에 위치하는 편인데요. 이게 강남을 중심으로 매매가가 형성되는 서울과 절묘하게 겹쳐 보인달까요? 자타공인 최고다를 외치는 건물들은 모두 강남 서초 혹은 치오다 미나토에 지어지기도 하고요. 물론 이건 굳이 한강과 추호선을 끼워 맞춰서 비교했을 때의 이야기고요. 같은 시기 두 도시의 도심과 부도심의 구조 그리고 역사를 바탕으로 보면 꽤나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를 얘기하기에 앞서 서울을 먼저 알아볼까요? 서울의 제1도심은 일명 사대문 안으로 불리는 원도심, 종로구와 중구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후 후발주자로 개발된 영등포구의 여의도, 그리고 테헤란로가 있는 강남 등으로 기능들이 분산되며 3대 도심을 이루었지만 여전히 상장기업 본사는 사대문 안에 가장 많이 남아있습니다. 명확한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도심이란 주거지역보다는 거대한 상권이나 경제, 정치 등의 업무지구적 성격이 강한데요. 게다가 사대문 안의 경우 문화재의 경관 보존이나 국가 중요시설 보안 등을 이유로 택지 개발에 굉장히 보수적이기도 하죠. 때문에 강남권을 제외하면 앞서 본 서울시 아파트 평균 매매가 순위는 도심과는 별개로 형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도쿄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도쿄의 지하철 중에는 갈색으로 표시된 후쿠토신선이라는 우리말로 부도심선이라는 노선이 있습니다. 이 노선은 가운데에 신주쿠를 중심으로 위쪽으로는 사이타마와 이케부쿠로 방면, 아래쪽으로는 가나가와현과 시부야 방면으로 이어지죠. 신주쿠의 유동인구는 정말 전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죠. 이렇게만 보면 신주쿠가 일대 도심이라고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후쿠토신선의 개통 이전에 마루노우치선이라는 노선이 먼저 존재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선의 목적은 신주쿠 방면과 이케부쿠로 방면에서 오는 승객을 도쿄역이 있는 마루노우치까지 옮기는 것이었죠.
네, 1950년대에 들어 시부야, 신주쿠, 이케부쿠로가 구도심으로 개발되면서 도심의 기능이 많이 이전되었다곤 하지만 예로부터 도쿄의 경제를 담당해온 원도심은 에도성이 있어서 한국으로 치면 사대문 아니라고 할 수 있는 치요다구와 추오구, 그리고 그때부터 이미 번화가였던 미나토구로 일컬어집니다. 네, 그런데 이 셋 어디서 본 듯한 기억이 나는데요? 맞습니다. 바로 앞서 보셨던 도쿄 내 주택지의 평균 지가, 맨션 가격 랭킹에서 최상위에 있던 지역들이죠. 그렇습니다. 도쿄는 부동산의 순위와 도심 순위가 비교적 일치하게 흘러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서울 도심과 도쿄 도심의 수명주기나 정책 등이 달라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하는데요. 도쿄 원도심은 2000년대 들어 도심 내 고도 제한이 완화되며 재개발 광풍이 한번 일었기 때문에 이 같은 차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것이 도쿄역 앞의 풍경인데요. 역 앞에 매끄럽게 뻗은 마천루들 아래로 하나같이 주춧돌 마냥 네모나게 깔린 저층부가 있죠. 이 저층부가 고도 제한 당시의 건물 높이고 이 경관을 유지한 채 위로 쌓아 올린 게 제한이 완화된 이후의 건물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미나토구의 도라노몬 힐스나 아자부다이 힐스에서 알 수 있듯 중심가의 재개발은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기도 하죠. 정리하자면 같은 시기 기준 서울이 앞서 말한 원도심의 각종 개발 제한으로 수요가 밖으로 나가 있는 반면 도쿄는 원도심이 그냥 계속 불타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긴 그냥 약불이었던 거지 꺼진 적이 한 번도 없었다고 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다 보니 그때그때 비유하기 애매할 때가 정말 많은데요. 하나씩 연상해보자면 상업지 기준 땅값이 가장 비싼 추오구의 긴자 거리는 도쿄의 명동으로 자주 거론되는데요. 하지만 두 곳이 보여주는 실제 이미지는 묘하게 다르죠. 럭셔리 브랜드 하우스가 가득한 거리의 느낌만 보면 긴자는 명동이 아니라 청담동이 더 어울려 보이기도 합니다. 오히려 명동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곳이라는 통계로 비교하면 시부야와 비교할 수도 있겠습니다. 주택지 역시 지가나 매매가를 기준으로 그대로 비교한다면 가장 비싼 치요다구나 미나토구를 강남이라 서초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전부터 이어진 동네의 역할에 따르면 에도성이 있는 치요다구는 종로구, 각국 대사관이 가득한 미나토구는 용산구와 비슷하단 말이죠. 물론 용산이 요즘 많이 올랐다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정말 주제 나름이라는 얘기죠. 그렇다면 원도심을 떼고 볼 때 포스트 강남은 어디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현 시점 가장 가까운 곳은 시부야나 신주쿠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도시를 대표할 만큼 대형 업무지구이면서 최근 몇 년 사이 신축 맨션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구이기 때문이죠. 서울의 수도권 대중교통이 모두 강남권과의 연결에 사활을 걸고 강남과 가까운 베드타운일수록 집값이 승천하는 것처럼 도쿄 역시 오늘날 모든 노선이 시부야나 신주쿠를 통과하지 않으면 안 되는 병에 걸린 데다 도쿄 중심부를 제외한 외곽은 이쪽과 접근성이 좋을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일본의 공인중개사분들이 말하는 지도를 통해 이를 알 수 있는 방법이 또 하나 있는데요. 앞서 언급했던 JR 추호선과 함께 사이타마와 요코하마를 연결하는 또 다른 JR선인 게이힌토 구선, 그리고 도쿄의 남쪽에 있는 타마강이 그리는 삼각형의 지역이 되겠습니다. 하나같이 시부야 신주쿠와 접근이 용이한 지역들이죠. 그래서 대체로 도쿄나 오다큐 같은 철도 회사들이 역세권 개발을 주도하고 있는 동네들이기도 한데요. 기치조지나 산겐자야, 시모키타자와 지유가오카 등 핫한 베드타운 거점은 모두 여기에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쯤 되면 여기서 이상한 점을 느끼신 분들도 계실 것 같습니다. 너네는 왜 이 도쿄 동쪽에 위치한 구의 경우 아무리 신주쿠와 비교적 멀다지만 가장 비싼 도심인 치요다구, 추오구에 접근성이 좋은 편임에도 나란히 최하위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뭔가 아이러니하죠. 여기에서는 또 지형을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거에 공장지대였다는 역사와 함께 지반이 낮아서 재난 시 침수되기 쉬운 지역이라는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죠. 이제는 두 도시를 비교하는 게 머리가 아플 지경인데요. 어쨌든 결론은 세상에 똑같은 도시는 없으니 완벽한 비교는 힘들고 그때그때 주제를 갖다 붙이기 나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 그냥 편하게 봐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도쿄에서 가장 비싼 아파트 단지는 과연 어디일까요? 자, 이제 다시 도쿄의 압구정 현대 아파트 히로 가든 힐스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뭔 압구정 현대 아파트냐? 라고 하신 분이 계셨는데요. 죄송합니다. 압구정 현대가 서울 대단지 아파트의 기준을 어느 정도 확립한 것과 마찬가지로 히로 가든 힐즈는 7, 80년대 도쿄 고급 맨션의 기준을 전역으로 퍼뜨린 것으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특히 그 당시 일본은 다들 아시다시피 한창 호황을 거듭하며 체급이 미친듯이 커져 있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와 동시에 무차별적인 도심 난개발로 골머리를 앓았다고 합니다. 바로 그때
한국으로 치면 삼성, 현대, SK, LG, 제오페구케라고 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의기투합해서 도심 속 최고급 주거에 대한 기준을 새로 쓰겠다는 갈망으로 태어난 것이 바로 지금 보시는 히로 가든 힐즈가 되겠습니다. 합심한 4개의 회사는 처음엔 마치 지금의 아자부다의 힐스 마냥 여기에 3동의 초고층 건물을 지어올리겠다는 당찬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누구에게나 계획은 있습니다. 처맞기 전까지 1차 석유 파동이 터지기 전까지 말이죠. 결국 불황으로부터 리스크를 덜기 위해 상대적으로 낮은 맨션 단지를 조성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히로 가든 힐즈를 둘러싼 이 눈물의 타협은 훗날 신의 한 수로 평가받게 되었죠. 영국의 고급 주택에서 영감을 얻은 외관, 외부인의 통행이 가능한 단지 내, 도쿄에선 지금도 보기 힘든 넉넉한 지하주차장 등 일본에서 이 단지가 가지는 위험에 대해서는 저번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죠. 사실 평균 용적률이 1000%를 넘는다는 도쿄의 중심부에서 단순히 건물의 높이나 외관, 부대시설 등으로 승부하는 고급 타워 맨션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그냥 중심가도 아니고 우리가 여행 와서 꼭 가는 도쿄의 모든 명소가 도보권으로 가까이에 있는 진짜 찐텐으로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말도 안 되는 입지에 6만 제곱 부지에 여유를 자랑하는 대단지 맨션은 이 나라에서 아마 여기가 마지막일 텐데요. 무엇보다 공원이 단지를 품고 있다고 해도 될 정도로 무성한 녹지로 둘러싸인 단지는 앞으로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유층들 사이에선 진짜 살기 좋은 곳으로도 유명하다고 하죠. 1편에서 보여드린 매매가가 이를 반영하는데요. 1987년 완전한 준공을 끝으로 대략 40년의 세월이 흘렀음에도 여전히 프리미엄이 붙어있다는 게 이게 진짜 일본 부동산 시장의 상식으로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정말 유일무이라는 수식어가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인 셈이죠. 때문에 주민들 역시 이곳을 단순한 자산가치 그 이상으로 애정을 갖고 아끼고 있다고 하는데요. 신축이라고 해도 속아 넘어갈 만큼 깨끗한 외관이 이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당연히 관리비가 비싼 것도 있지만 이곳의 경우 입주자 대표회가 역으로 최고 수준의 유지보수에 적극적이며 재건축은커녕 오히려 이 단지를 100년까지 보존하는 것이 주민들의 목표라고 합니다. 재건축을 할 경우 이와 같은 단지의 개발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매력적이지 않은 시장에 뛰어드느니 지금의 가치를 최대한 오래 보존하기 위한 선택으로도 보이는데요. 여러모로 참 대단하긴 한데 하루가 멀다 하고 노후 아파트 재건축 갈등을 뉴스로 접하는 한국인의 입장에서 이게 과연 60년 뒤에 어떤 식으로 결말을 맺을지 물론 어느 쪽이든 제가 감히 걱정할 문제는 아니긴 합니다만 과연 천국이 될지 파국이 될지 히로 가든 힐즈의 미래가 궁금한 것도 사실입니다. 말하면서도 어이가 없네. 이게 궁금한 것도 어쩔 수 없고 오래 살아야겠죠? 이렇게 오늘은 제가 아는 선에서 도쿄라는 도시에 대해 그리고 도쿄의 압도적인 맨션 단지 히로 가든 힐즈에 대해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그 외에도 다른 부촌에는 없고 오직 히로에만 존재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이와 관련해서는 이전에 올린 히로 건축여행 1편을 함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너무 도쿄 중심부만 돌아다닌 것 같아서 다음 영상은 한층 로컬적인 느낌으로 잔잔하게 가볼 계획입니다. 그때도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주말 잘 마무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